설날 밥상, 올해는 특히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선 후보자 배우자들까지 밥상이 오르내립니다. 부동산은 어떻고요? 또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오르내리는데요. 여러분의 설날 밥상 어떤 이야기들이 오르내렸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설날 밥상을 들었다 놨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밥상 어떤 메뉴가 올라갔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처가가 목포라서 네. 목포도 다녀왔고요. 다녀왔어요? 예, 예. 그 짧은 시간에 뭐 짧습니까? 금요일에 내려와서 어저께 올라왔고요. 그래요? 오늘 또 본가에서 네. 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래서 점심도 먹고 그래서 목포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목포 분들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고요? 예.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번이 대선이 굉장히 좀 여론이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이 이재명 후보 많이 지지했잖아요. 네.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희 가족이 모였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원래 그러면 집안에서 안 쫓겨납니까? 그러니까 근데 서로 그래서 네. 약간 거리를 살짝 두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살짝 너무 세게 못 들어갑니다. 싸움 날까봐. 이번 설에는 정치 얘기 세게 안 한다, 후보 얘기 안 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설날 대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일단은 크게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게 지난주의 흐름이었다라면은 네. 여러 개가 나왔다라면 이번 주가 이제 주초에 발표된 요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차범위 내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요? 좁혀졌군요. 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은 KBS 의뢰로 예. 공정한 공영방송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에서 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누구에게 내일 투표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37.8, 이재명 후보가 33.2인데 이게 4.6%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거든요. 오차범위 아니면은 누가 지금 앞서고 있다 말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서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가 다 오차범위 내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랐다. 왜 올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은 무공천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 재보궐선거 무공천하는 것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당의 약간 쇄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먹혔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가 특별히 우속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김건희 씨 얘기는 저도 이번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야, 김건희 되게 좀 특이하다. 야, 굿에 관심이 있니? 정말 무속은 사실이니? 이제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정치권 자꾸 물어보죠. 물어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십거리로 좀 소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도는 매우 높지 않습니까? 정말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뉴스톱에서 네. 그 검색어 트렌드를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예. 자,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93만 건 정도 검색어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공약 계속 내놓으면서 공약 이렇게 경쟁 나서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는데 93만 건이요? 93만 건. 그런데요. 자, 윤석열 후보 88만 건이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 200만 건입니다.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김건희가 더 많아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을 합친 것보다 김건희 씨가 많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프로필, 김건희 팬카페,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줄리, 김건희 7시간, 김건희 성형전, 김건희 학력 등등 이런 게 검색어에, 그러니까 이 관련 검색어에 상단에 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면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가십성으로 약간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뜨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도로 이게 키워드를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관심은 많은데 뜨거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한적이다. 그 뭐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엄청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고 지난주에 발표된 걸로 보면 오히려 더 떴잖아요. 더 오른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한적이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도층이 어떻게 볼지 이미 양쪽 지지층은 견고한데 중도층이 이 무속 논란을 어떻게 볼지 지켜보자고요. 이진병님께서 설 연휴네요. 손흥민 게임도 없고 양당 토론 무척 아쉬워요. 양당 토론을 하다 양자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앞에서 저도 그 두 분 의원님들 최영도 의원, 박성준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우리가 예전 표현으로 삿바 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씨름해서 네. 뭐 여기 좀 더 유리하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양자가 됐든 다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해라 좀. 네. 좀 들어보자. 좀 들어보자 좀. 보고 싶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더 몸을 사리는 느낌. 네. 왜냐하면은 이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이 제안한 것들을 민주당이 대부분 받았고 마지막에 자료만 가지고 이제 이게 틀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양자 토론에 또 처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좀 강조했던 것도 모습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측이 몸을 사리고 있다. 부자가 좀 지지율이 앞서니까 부자가 몸 사리는 듯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윤석열 후보 측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너무 조금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자 토론하고 앞으로는 토론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토론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 서던 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 29일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6%. 4명 중 3명입니다. 지금 TV 토론 보고 예. 정책을 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 많군요. 4명 중 3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V 토론 꼭 보겠다가 46.6%. 아이고. 가능하면 보겠다 40.5%. 그러니까 네. 10명 중 8명 이상의 TV 토론 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청률이 이 정도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네네. 자.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거.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토론에. 그런데 사자 토론 열릴지 안 열릴지 관심도 많습니다. 적벌님께서 김준일 씨 예. 사자 토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 안 나오진 않죠. 윤석열 지금 그 기사 나오는 것도 그러고 제가 국민의힘 측에 물어보니까 사자 토론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룰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거 너무 안 좋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을 빼고 나머지 3자가 지금 방송사들이라고 지상파랑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지면은 윤석열 후보가 진짜 좀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한다는 인상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김준일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 이슈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지금 뭐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SBS가 최초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채널 A가 또 보도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문진표를 공무원이 대신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황제 의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뭐 발표도 했어요. 뭐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등을 공무원이 했다라는 의혹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침묵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곤혹스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해왔잖아요. 네. 그 해왔던 건데 이게 김건희 씨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줬는데 같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김혜경 씨가 또 이틀 전이죠.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게 무한 검증해야 라고 MBN에 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본인한테도 부메랑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네, 아무튼 뭐 배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김혜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김혜경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설날 때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이거는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국민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언급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명절이 아니었으면 진짜 더 치열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애매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YTN이 뉴스가 있는 저녁 그 변사국 앵커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한다고 했다가 예고까지 했다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 몇 명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 방문을 하고 이랬는데 그 열린공감 TV 이제 뭐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열린공감 TV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석열이는 김만배가 얘기했죠.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뭐냐? 그 카드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김만배가 허언이냐 아니면은 진짜 카드가 있는 거냐. 이거를 지금 밝히기가 모호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만배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있는 카드가 이거야라고 보여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은 안 됐군요 지금.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나요? 구속돼 있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살아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카드를 꺼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정치 공방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실제 요 얘기가 설 밥상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영향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궁금한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그 나왔던 걸로 추론을 하자면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을 확인이 됐잖아요. 그거는. 네, 확인됐죠. 거기다가 또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것도 있잖아요. 뭐 일부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그리고 김만배 씨가 검찰 출입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거기에 인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50억 클럽에도 보통 검사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가던 검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이게 꼭 대장동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도 검사 윤석열의 뭔가에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의혹을 본인이 꿰뚫고 있다라는 거에 추정을 할 뭐 개연성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거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허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다. 기본이다. 여기서 출발해라. 믿는다. 따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이름 석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근데 검찰이 그 정영학의 녹취록 이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돈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이건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은 완전 좀 대선 개입처럼 보여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곽에서 뭐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김만배한테 가서 물어봐서 그 카드가 뭐냐라고 알아낼 수 있는지 그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검찰 수사에는 큰 기대 없군요. 대표님도. 저는 뭐 솔직히 여기에는 검찰은 이런 때 몸살이지 절대 이걸로 절대 나서지 않죠. 네. 저도 검찰 취재 좀 오래 해봤는데 이번 검찰 수사 좀 이상합니다. 무능해요. 저는 뭐 편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무능한 게 좀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요. 일부러 바보인 척 할 수도 있어요. 바보 작전이요. 네. 이럴 때 검사들 바보 작전 자주 씁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설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경제 이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까 저희 청취자분도 이번에는 뭐 대선보다 코로나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코로나 설날보다 그 이동량이 한 20%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2년이 넘어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역대 최다 확진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어요. 그렇죠. 오늘 발표된 게 18,343명이거든요. 역대 최다인데 네. 설 지나면은 2만 명 금방 찍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확진자 최다가 문제가 아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자. 좀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뭐 처가도 그렇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 몇 명 나왔다, 격리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오미크론, 코로나 뭐 우리가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설, 추석, 대명절이 민심의 풍향계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합니다. 명절 때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민심이 쭉 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선 직전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 설이 대선이나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설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좀 유례 없이 이렇게 설하고 대선이 가까웠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남은 변수를 좀 뭐 보자면은 대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구도는 원래 양자 구도에서 2강 1중 구도로 지금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2강 1중에 1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답보에 또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에서 두 번의 2강 1중에 있었습니다. 92년 그때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네. 그때는 보수가 좀 여유 있게 이겼고요. 네. 그리고 97년에는 김대중, 이회창, 이때는 진보가 박빙으로 이겼죠. 예.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정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19% 정도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남은 변수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많이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게 3자 구도가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구도가 되느냐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나 민주당은 싫다. 그런데 윤석열은 못 찍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뉴스 노출 빈도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적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TV 토론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안철수 후보를 제가 몇 차례 만나봤는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이런 TV 토론 울렁증이나 이런 게 사라졌다. 내공도 좀 쌓였습니까? 내공 2017년에 제가 갑철습니까 했다가 사실 폭망했잖아요.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달라졌.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지금 정치권에 뛰어들고, 그리고 지금 달린 것만 해도 몇 킬로입니까? 그리고 봉사활동도 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 벌써 이제 세 번째 대선이죠. 뭐 중도 사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 번째 대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내공이면은 안철수 후보, 어쨌든 저는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모든 후보가 다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의 생각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변했는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안철수 후보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자, 0290님, 2명의 버퍼링 방송 참 재미집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버퍼링이고요. 김준일 대표의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설날 밥상을 들었다 놨다 마무리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설날인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씩 정치권을 향해 날려드립니다.